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강의 3강에서는 차명 주식이 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차명 주식 리스크가 실제로 회계장부 열람권을 과연 청구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한 사례인데 가지급금이 많으니까 대표님도 굉장히 불안하신 거예요. 가지급금이 많으면 최근에는 검찰로도 많이 넘어갑니다. 실제로 금액이 크면 고발하거나 이러면 실제 조사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장부 열람권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회계장부 열람권뿐만 아니라 업무나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 청구권도 차명주주에게 있습니다. 이사 해임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명의신탁 차명 지분율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분의 60%도 차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사해임 청구나 대표 소송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실제 주주로서 배당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봤습니다. 대표님은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세금 없이 찾아오시려고 했는데 못 찾아오고 계셨던 상황인 거죠. 계속 소송이라도 하셨으면 좋았는데 예전에는 거의 사람들이 차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습니다. 주주분들이 중소기업 주식을 재산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인터넷이다 유튜브다 해서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고 명의신탁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정보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국세청에서도 계속 안내 공문 같은 게 나오고 하니까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차명 주주가 실제 주주로서 배당 청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했는데 결국은 실질 주주가 패소하였죠. 차명 주주가 실제 주주처럼 굳혀지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명 주주가 사망했을 때 실제 사례가 가장 많은 게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인들이 주주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예전 같아서는 어떻게 보면 컨설팅의 딜레마일 수도 있고 아이러니일 수도 있는데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떠나서 나한테 의뢰한 사람을 변론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과 사실은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상속인의 편에 서 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거꾸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도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문의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그때야 알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이 실제로 소송을 걸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명주주의 상속인이 과연 그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실질 주주가 배당 안 해주면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배당 청구권이 있다고 해도 배당이 의무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서 실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큰 리스크가 사실은 또 이 부분도 있어요. 명의신탁 해지를 했는데 이게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점에 증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조세 부담이 말하자면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가장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주식 압류 들어오는 경우예요. 지난번에도 김포업체에 상담을 갔더니 대표님 아들의 친구로 차명을 발기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30% 차명으로 해놨는데 아들 친구가 신용불량이 되어서 주식이 압류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차명주주가 사실은 이름을 빌려주신 분들이 그렇게 소득이 높거나 이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사업을 진짜 하고 있어 가지고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차명 주식이 압류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저희 사례 중에 압류돼서 주식을 찾아온 사례가 딱 2건 있습니다. 이건 정도 있는데 실제로 압류 전에 당연히 찾아와야겠지만 압류가 된 경우, 체납 처분으로 압류된 경우에 차명 주식에 대한 압류 성격은 뭐냐 하면 실제로 체납 처분으로 압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보면 체납한 당사자의 재산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모르죠. 이 주식이 차명인지 아닌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차명인 게 의심이 가지만 압류해야 되니까요. 국세징수법에는 압류 대상 재산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증하면 압류해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합류해지한 사례는 차명주주가 세금을 10억 체납이 돼가지고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차명인 걸 입증하고 실제로 압류를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어떤 재산을 상대로 압류한 처분은 그냥 당연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차명 주식에 대한 압류의 성격은 이런 거예요. 차명 주식은 차명주주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내 거다. 실질 주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명주주의 어떤 체납세액에 대해서 압류한 거는 실질 주주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차명주식을 입증하면 압류는 해제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세징수법 53조에 압류해제의 요건이 있어요. 제1항에 보시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로 이 두 번째가 저희가 컨설팅 현장에서 도와드리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그 사람 재산이 아니고 우리 재산이다. 라는 걸 소송으로 주장하여 승소한 거죠. 그러면 매각 5일 전까지 증거 서류 제출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승소 판결을 가지고 압류된 주식을 해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승소 판결 아니라도 실제로 입증할 수 있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부딪혀보면 압류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와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명주주가 인정하지 않거나 협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대표님이 차명주식을 내 거니까 찾아오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차명주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도 어디서 정보를 들었겠죠. 그러면 대화를 녹음해서 인정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녹음은 사실 내가 녹음하는 거는 인정이 됩니다. 거증 자료로 불법 녹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차명주주와 전화통화해 가지고 증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진짜 사실 전화통화를 많이 해서 차명주식인 증거를 많이 남겨놔야 합니다. 고육지책이기는 하지만 서로 사이 좋을 때 좀 통화해서 녹음해놓고 협조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차명주주가 협조 안 될 때는 지난번에 우리 전화 통화할 때 여러 번 이 주식 내 거라고 차명이라고 본인이 말했잖아요 라고 주장해야 해요. 내 거잖아요. 합의는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전화해도 되고 문서로 작성해도 되고 이렇게 사후에 해도 되고 사전에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화로 하실 수밖에 없고 협조가 안 되면 명의신탁 확인서를 받아서 이렇게 협조가 될 때 해놔야 돼요. 미리 근데 이제 미리 해놓는다는 의미가 사실은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이긴 합니다. 이거를 정말로 미리 해놔서 문제가 안 생기고 잘 넘어가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미리 해놓고 회사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저가로 실제 차명 주식을 사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가로 그냥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어떤 세무사가 실제로 저가로 차명 주식을 양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거증자료 확인 서류를 받아놓은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사무실 어디엔가 서류를 놔뒀던 거죠.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거기서 그게 나온 거예요. 캐비넷 서류함에서 확인 서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저가 양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차명인 게 적발이 돼서 과세가 됐어요. 이걸로 명의신탁인데 물론 제척기간이 안 지났겠죠. 그래서 과세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약정서나 이런 것도 잘 받아야 돼요. 사실 잘 받아야 되고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정말로 저가 양수도로 갖고 올 거냐 아니면 명의신탁 해지를 할 거냐 아니면 신탁해서 다른 데다가 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방향을 정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컨설팅은 좀 기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명이 인정되면 당연히 명의신탁 해지를 할 거니까 최대한 약정서를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걸로 최근에 명의신탁 해지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유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유고를 하셨지만 상속 전에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명의신탁 해지로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법인 대표님 차명 주식 관련 해지 약정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공증까지 해드렸는데 회사 가치가 1,000억 넘은 회사 20%가 차명 주식이었는데 명의신탁 해지로 세금 없이 가져왔죠.
몇 년 후 세무조사 나왔는데 결국 공증해 놓은 해지약정서 가지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가져왔고 대표님은 그 회사 밸류를 1,000억으로 평가받고 50%의 한 주를 경영권 프리미엄 붙여서 500억에 지분 매각하였죠. 성공적인 엑싯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 배당을 받아왔는지 여부도 봐야겠죠. 오히려 차명주주가 이익 배당 받고 돈을 찾아온 예가 있으면 그건 오히려 또 거증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차명주주가 주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양수도를 할 때 특히 차명주주가 이 주식을 취득할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지 정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취득해놓고 그것도 많이 취득해놓고 갑자기 어느 날 싸게 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심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주식을 취득할 개연성이 있는지 이것도 보셔야 돼요. 소송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했는데 소송까지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세무당국에서 너무 조금 받고 싸게 판 거 아니냐? 저가 양수도를 또 의심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주권 확인 소송이 아니고 잘못하면은 협의를 하잖아요. 조정이란 말을 쓰죠. 법원에서는 둘 다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조정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명의신탁에서는 양쪽으로 다퉈가지고 법원에서는 양쪽으로 다투면 대부분 조정을 해요. 제가 알기로도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이라는 의미는 두 당사자 간에 어떤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가격을 받고 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소송을 할 때는 주주권 확인 소송이나 차명주식 회수 소송이 맞다고 봅니다. 조정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투는 거거든요. 너는 네 거라고 다투는 거고 나는 내 거라고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 주주가 대부분이 주주권 확인 소송을 합니다. 거증 자료를 다 제출하고 이 주식은 처음부터 내 거였다. 그러면 명의수탁자한테 가요. 그 소장이 가죠. 그럼 명의수탁자가 보고 무슨 소리야 이거 내 건데 하면은 인제 다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 법정에 안 나가는 궐석재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괄석재판은 형사재판에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괄석재판은 아니고 무변론 판결이에요. 변론을 안 해요. 변론을 안 하면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정해서 판결을 받아서 그럼 이 주주권은 A한테 있다라고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판결 하나 가지고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거증자료나 이런 거에다가 이거는 플러스 옵션인 거예요. 과세관청에서도 사실은 주주권 확인 소송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무 공무원들도 또 사실관계 다 들으면 이해가 가고 다 아는데 실제로 자기네들이 입증할 만한 어떤 거증 자료가 우리도 많지 않은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죽음 납입증빙도 있고 다 있으면 입증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신고해서 증여세 내고 이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통해서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봐도 법원에서도 이렇게 했고 또 자기네들이 봐도 정황상 맞고 이러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반드시 주주권 확인 소송이나 차명주식 회수 소송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